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금요일 날 제가 하루 휴가였습니다. 커뮤니티에 글을 남길 그 새도 없이 일이 생겨서 하루 쉬었는데 여러분들 찾아주시지도 않고 아마 저 배려하신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좀 감동이면서도 약간 허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잘 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제가 주말 동안 공부한 시장의 분위기는 결국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지금 원유 가격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우리나라도 높아진 원유 가격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할 만큼 지금 미국발 인플레이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시장 물가가 오르기 때문이고, 그러면서 특히나 미국같이 어, 기축통화 양이 많아졌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 화폐 가치를 시중에 너무 많으니까 화폐 가치를 낮아지게 하고,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면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자금들을 좀 회수해서 결국 테이퍼링이죠.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자금이 풀려져 있던 것을 회수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금리 인상의 즉시 신호탄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출이나 여러 가지 유동성으로 마련했던 자금들이 시장에 회수되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악재인데, 미국에서 분위기는 정책 실패다. 왜 이렇게 금리 인상을 시장에서 1년 동안 질질 끌면서 끌어왔느냐. 오히려 경기가 제일 좋을 때 금리 인상을 해서 일단은 충격을 좀 덜하게 해야 되지 않았냐라고 정책 실패 얘기까지 나오면서 조만간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면역이 좀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금리 인상을 실제로 단행한다면 아무래도 좀 큰 충격으로 다가올 테고, 금리 인상에도 끄떡없는 종목들 위주로 편입을 하자라는 게 1차적인 목표인데, 3차원선에 있는 코스피가 결국에는 이제 순환을 막게 되고 좋은 종목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오르면 팔고 또 다른 종목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순환을 하는 이 순환 구조를 막는 이제 그런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추천주를 잘 담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SKC가 좀 심하게 물려가지고 대주전자 재료를 잘 판 금액에 어, 또 SKC 담아서 좀 물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추천주 들어가면서 좀 많이 오르지는 못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LX 인터내셔널이 단타로 들어갔던 게 1% 정도 수익 났었는데 이제 못 팔고, 왜냐하면 탄소 중립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석탄 가격과는 별개로 좀 잘 매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건 손절 라인까지 거의 와버렸습니다. 좀 이런 게 어, 저마저도 이 선순환하는 구조에서 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고요. 좀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손절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또 버릇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또 겨울 추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되나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5% 정도 손절 목표하고 있는데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뒤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따라오시면서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P가 결국에 다시 사상 최고치 근처로 왔습니다. 4,550선까지 거의 다 온 모습이고요. 미국만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던 금리 인하를 하던 통화를 가지고 마음껏 증시를 조정할 수 있는 이제 기축통화의 위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S&P의 모습이고요. 급락해도 회복할 수 있는 이 힘을 보여주는 S&P의 지난 금요일 날 모습이었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결국 회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0.28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었고요. 나스닥 역시 약간의 갭은 있지만 결국 사상 최고치 근처로 또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투자해도 늦지 않을 것 같지만 지금 투자하면 늦을 것 같은 참 애매한 상황입니다. 언제 투자했어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하면 늦을 것 같은 시장의 분위기는 그런 약간 공포스러운 느낌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급락했다가 회복하는 그런 국면으로 S&P랑 나스닥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유럽도 많이 올라 있습니다. 유럽도 4250, 4180 의미 있는 숫자들 근처로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 달러가 안정화되면서 증시가 좀 반등해줘야 되는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겠지만 달러가 안정화됐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코스피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언제 오르지, 왜 안 오르지, 왜 한국은 안 오르지가 아니라 언제 오르지, 이제 오를 때가 됐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더 현명하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지금 힘들고 정리미가 떨어지고 뇌했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 이제 오를 때가 됐구나 라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역시 1177원 안정세를 되찾은 모습이죠. 1200원을 넘봤던 이제 그런 환율이 약 일주일 열흘 사이에 좀 많이 안정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보세요. 코스피는 지금 앞서 보셨던 미국과 유럽의 차트 모양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심지어 200일선도 이탈해서 지금 상당 기간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가장 다행인 것은 2920의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3000선이 어떻게 보면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종목 선별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수익률이 안 좋았던 게 10월입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좋아야 정상인데 앞서 보셨던 미국과 유럽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은 나쁘지 않은데 이게 10월달 지금 보니까 또 그렇네요. 10월만 코스피가 200에서 하회하면서 예상을 좀 벗어난 그런 모습이죠. 지금 발견했네요. 아무튼 지금 9월까지 잘 달려오던 제 포트가 10월에 SKC로부터 시작된 그 망조가 지금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든 시점인데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도감을 가지고 좀 계속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920이 저점이니까 2920이 오면 더 담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같이 보시고요. 저도 오히려 신용 물량도 좀 늘리고 좀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박스에 갇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쁘다, 이분봉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다라고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또 박스에서 저점 확인하고 있구나. 그리고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나쁘지 않구나. 보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를 때가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장이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개인들이 포기하기 딱 좋지만 이제 제가 10년 동안 했던 게 이 멘탈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음, 오르겠죠. 오릅니다 하는 것보다 앞서 쭉 이제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를 텍스트로 보면 일단 기간이 들어왔었던 이제 10월 초, 그다음에 뭐 디폴트 얘기 있었지만 결국에는 디폴트 없이 잘 넘어가는 상황이었고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거,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NC 등 서비스업 NC가 참 효자 노릇하고 있어요. 55만 원에서 1차로 담고 60만 원 언저리였죠. 59만 원, 58만 원 이럴 때. 저점이 55만 원이고 이때 담고 빠지면 더 담아라. 근데 지금 사실 NC나 SDI 같은 거는 대형주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 유튜브랑 그다음에 이제 PB 하면서 하는 이제 큰 고객들 포트랑 조금 달라요. 이게 저야 뭐 신풍제약 사고 이런 종 사지만 이제 10억씩 그 이상씩 혹은 뭐 10억이 아니더라도 이제 3, 4억씩 들어가기에는 그런 신풍제약 같은 거 들어갔다가는 옷 벗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될 우리 이제 일반인들, 이제 일반 개미들, 저도 마찬가지 개미고요. 근데 좀 큰 금액을 굴리시는 분들은 NC나 SDI 같은 거를 추천할 수밖에 없어요. 급락해도 기다릴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 듣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SKC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아무튼 잘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금액 포트가 좀 규모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선별해서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OTT도 많이 올라왔죠. 진짜 사실은 시장 자체는 잘 봤는데 이게 좀 약간 참 속상하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장을 좀 봐왔었고 운명의 7일 디폴트는 없을 건데 이제 불안 심리의 완화에 도움이 될 거고 결국엔 미국만 도움이 됐고 우리나라는 도움이 아직 안 되는 모습이었고 3전 7만 원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등락 반복하고 있고 주 후반부터 반등했어요. 이때는 실제로.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빠졌고요.
종목 좀 눈에 띄었던 게 SDI가 이탈해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지금 김마근님도 이거 가지고 계셔가지고 10% 이상 수익이다 하시는데 홀딩입니다. 80만 원 초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또 약간 고민인 것들이 실제로 80만 원 갈 때까지 이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이걸 잘 버텨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80만 원까지 보는 이유는 앞서 보셨던 한국 코스피는 좀 상승 여력이 있고 지수가 낮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좀 편한 우호적인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식으로 11월 18일을 준비했었고 오늘 새로 쓴 겁니다. 이제 미국 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페드가 정책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장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올해 말에 결국에 테이퍼링이 종료될 것이다. 근데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이제 시장에 이제 채권을 매수하면서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그러면 채권을 막 발행하면은 이제 개인들이 사면 이 돈이 막 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수하면서 이제 돈이 시중에 자금이 줄어드는 이제 테이퍼링이고 시장이 풀렸던. 근데 테이퍼링이 종료한다고 해서 바로 금리 인상은 아니죠. 네, 그래서 올해는 테이퍼링이 종료를 하고 내년 9월에 금리 인상 확률을 거의 80%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 8월까지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한다, 대출 쪼은다, 뭐 전세 대출 뭐 손보고 뭐 DSR이다 어쩌다 해서 계속 금리에 대해서 이슈가 많지만 정작 미국은 내년 9월에 금리 인상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이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통화 정책이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통화 정책 완화 기조.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 통화 정책 완화 기조. 글쎄,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른데 저도 기사를 발췌해서 쓴 건데 일단 요거는 잠깐 보류해 볼게요. 주식시장의 찬바람. 완화 기조. 제가 이거 쓰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거지만 통화가 금리를 한 번 올리게 되면 여태까지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두 번 좀 의미 있게 했었는데 그때 시장에 충격적이었던 이유가 한 번 올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0.25에서 뭐 1.5%, 그다음에 0.75에서 뭐 2%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렸어요. 기간을 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미국 경기 침체를 의미할 수 있고 주식시장의 찬바람이다. 이렇게 제가 이거 쓰면서 시나리오를 생각했는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금리를 한 번 올리면 내년 9월이든 내년 8월이든 계속해서 금리를 연속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리 올린다는 것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회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회비용을 물품에 반영하면 개인들이 잘 안 살 거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기적인 침체가 예상이 되는 그런 순환 구조인데 아무튼 요런 내용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올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경제 공부할 건 아니니까요. 이번 주에는 주요 발표 뭐 따로 없고요. 28일 날 미국 GDP가 있긴 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 내용인데요. 앞서 보셨던 결국 미디어 콘텐츠가 금리가 오르든 말든 어떻게든 뭐 시장에 크게 거시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잘 본 것 같아요. 오르기 전에. 갯마을 차차차 제가 다 함께 차차차라고 헛소리 하면서부터 시작된 스튜디오 드래곤과 제이 콘텐츠들이 CJ ENM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보셨던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괜찮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이제 익절할 때가 됐습니다. 이 갯마을 차차차 주인공인 김선호 님이 또 어떤 이슈에 휘말리면서 일단 요거는 아무래도 조금 좀 이슈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친환경도 제가 말씀드렸던 11월 환경 그 행사까지 유효하다 보여지고 관련된 종목들은 전기차 수소, 환경 집진, 이제 공기 정화하는 시설들. 그리고 레포트에서 좀 오늘 임팩이 있었던 게 결국에는 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입니다. KB금융은 지금 거의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싸게 사셨던 분들은 플러스일 거고요.
아주 걱정이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대표적인 거. 카뱅도 마찬가지고요. 포스코 현대해철은 가지고 계신 분 많을 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또 힘드신 분 많을 텐데 이 논리였어요. 어쨌든 물가가 올라가고 어, 이 비단 현대나 포스코뿐만 아니라 물가가 올랐을 때 시장에 전가할 수 있는 종목들 철강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뭐 자재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게 그래서 기업이 오롯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재값이나 이렇게 올리면서 또 기업의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결국에는 철강이 필요할 거니까 뭐 건설사들이나 주요 이제 거래처들은 이걸 사야 되고 거래 가격이 오른 만큼 또 비싸게 주고 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포스코를 강력 추천했고요. 현대제철도 덤달아서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큰 테마로 보시고 신규 추천주는 제가 이제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나요? 스튜디오 드래곤이랑 SKC도 물타기 하면서 결국에는 5% 플러스로 만들어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신규 추천주는 이제 멤버십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력 추천주라고 잘 안 쓰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한번 나왔던 종목이긴 합니다. 추천해놓고 물려가지고 이메일 받고 저 이 방송 안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멤버십 커뮤니티에 내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멤버십만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얘기가 길어졌어요. 종목 몇 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국에 NC예요. 결국엔 NC. 힘들었지만 급락하고 계속했던 힘들었지만 60만 원 언저리에서 여기 보면 저점이 있거든요. 이 앞에 60만 원에서 1차로 사고 55만 원까지 떨어지면 2차로 사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 그려지고 리니지 W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NC가 55만 원이라는 거는 지난 매출이 사실 반토막 나긴 했어요. 이번 분기에 엄청나게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NC는 NC 아직까지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조금 더 다른 얘기인데 NC는 결국에는 게임주 중에 대장이잖아요. 2등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나 뭐 여러 가지 펄어비스 막 이것저것 올라오고 있는데 걔네들은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반짝하고 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NC가 올라오는 그런 구조예요.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SDI도 좋은 모습으로 200에선 이탈했던 거 잘 버티셨고 수익 잘 나고 계실 것 같습니다. 80만원까지 본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코오롱인더가 또 추천주입니다. 또 많은 증권사에서 코오롱인더가 결국 수소 테마인데 좀 올랐다가 떨어져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새로 신규 사업 추가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슈를 몰고 와요. 근데 일단 다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흔드는 풍파를 이겨내느냐. 어떤 종목도 만약에 4만 원대에서 여기서 봤다고 하더라도 급등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지만 또 이거 15,000원, 2만 원 빠지면은 개인들은 힘들거든요. 여기 빠지는 거, 이런 거 빠지는 거, 이런 거. 이 풍파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오는 거고 풍파 여기 또 풍파 있네요. 오르기 전에 급락하면 이렇게 한 20% 빠진 것 같은데 이때는 사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 멘탈 싸움이에요. 이거를 버텨내요. 손절하고 싶어도 버텨내야 다음에 오를 거다. 다음에 올라봐야 또 이걸 버텨내고요. 이건 사실 하루 이틀 뭐 1, 2주 해가지고는 생기는 내공은 아니죠. 급락해야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급락해야 올라가는 것들. 급락할 때 120일선 잘 지켜왔었던 SKC 그리고 이사회 결의를 한번 뭐 부결시켰다고 해서 회사가 망하는 건 아니다라고 정신 승리를 하는 거죠. 차마 물타기 하라는 걸 말씀 못 드려서 이제 저는 계속 꾸준히 탔는데 결국 5% 플러스더라고. 4.75 플러스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SKC도 이제 20만 원 넘어오면 이제 고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판단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솔루션도 추천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테마 가장 큰 핵심은 금리 인상에 크게 이제 영향받지 않는 환경 꼭 필요한 종목들, 수소 테마 가지고 있는 종목들, 태양광 테마. 특히나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수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참 좋은 종목인데 지금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200에선 아래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오히려 200에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좀 힘든 모습 보였지만 결국에는 뚫고 올라와서 200에선과 121선 사이에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샀다고 해서 내일 올라야 되고 모레 올라야 되면 재방송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자금이 큰 분들은 이렇게 잘 기다리시는데 급한 분들은 사대가 안 맞더라고요, 계속. 그러면 조금 이제 떨어지면 팔아야 되나요?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떡해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또 서로 안 맞으니까 뭐 파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팔면 다음날 오르고 이렇죠. 저도 유튜브 하면서 요새 좀 호흡이 짧아지고 있는데 진짜 안 좋은 거를 제가 알거든요. 이 호흡이 이렇게 짧아진다라는 것은. 근데 10월까지는 잘 해왔으니까 일단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또 지수가 3000이다 보니까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는 것도 필요한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괜히 이런 거는 담고 있고요. 또 보면 신풍지가 일단 5% 손절까지는 아직 안 왔으니까 가지고 있는데요.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거래가. 아휴, 조촐한 거래량이 지금 아직 좀 시장에 수급이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가져가 보시죠. 저도 가지고 있거든요. 참 아쉬운 종목들이 하나씩 생깁니다. 이게 안 올라갈 것 같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예요. 또 이게 잘 팔았어야 되는데 그 친환경 관련돼서 석탄 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이제 그날 팔았어야 되는데 뭐 하다가 종가에 못 팔았고 다음날 시초가에 팔자고 해놓고는 못 팔았고 뭐 이것저것 핑계내다 보니까 못 팔아서 결국에는 손실 났어요. 저도 당분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조금 걱정입니다. 아무튼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물음표. 저도 손실 나니까 이게 또 정신 못 차리겠네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긴 한데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패했단 소리죠. 여러분들 파실 분들은 파셔도 됩니다. 이게 손절이지만 죄송한데 이거 오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저도 있어요. 참고로. 제이코는 잘 가고 있고 아주 잘 가고 더 갈 거고 너무 좋습니다. 흐름이 되게 좋아요. 코로나랑 상관없는 금리 인상이랑 상관없는 대표적인 종목 제이 콘텐츠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가고 너무 잘 가고 지금도 잘 가고 있지만 이제 200에선 근처에서는 잘 잘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은 없고 CJ는 조금 남은 거 있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점 근처에 왔어요. 너무너무 잘 산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저도 뿌듯해요. 이런 거 보면.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주에 쓴 건데요. 반등이 여진 충분하다라고 써놓고도 지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이퍼링 이슈는 다음 11월 FOMC까지 우려할 상황 아니다. 단기 악재 가능성도 제거됐다. 미국은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지수가 올라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지난주에 쓴 겁니다. 전기차나 배터리, 에코랑 에코프로비움도 많이 올랐고 뭐 다 괜찮았어요. 미디어 콘텐츠도 많이 올랐고 이거죠. 단기 고점이었어요. 이게 다 써놓고 바보같이 참 손절라인 준수했는데 결국 손절라인 넘어갔고 참 답답합니다. 바닥권에 있는 하나솔루션 괜찮아요. 다 좋은데 이것도 좋습니다. 바닥에 양 바닥에 있는 상황이고 메모볼 종목 신풍제약이었던 것 같아요. 아닌가? 참 잘 보고 판단이 안 돼가지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이제 언제 반영되는지는 시간의 차이인 거죠. 공부 잘했으면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올라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좀 올라줘야 돼요.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종목은 이제 멤버십 하신 분들, 그래도 돈 내신 분들인데 3만원, 6만원 아깝지 않게 해드려야 될 것 같고 50만원 내신 분들은 일단 시작하자마자 50만원은 벌어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가 또 계속 저한테도 숙제고 고민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잘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또 더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시장이에요. 저도 이제 금요일 날 하루 쉬었는데 또 잘 안 보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고민이 많으실 거다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니까 좀 힘들더라도 좋은 생각 하시면서 잘 버텨내셔야 또 올라갈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 조심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주식시장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